원유 공급 감소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매스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바이오화학 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바이오매스란 광합성에 의해 생산되는 다양한 조류 및 식물 자원, 그리고 모든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량 감소, 환경 파괴 등의 엄청난 단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녹색 에너지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저희 반대팀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반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식량 감소에 따른 식량의 자원화에 따른 식량 감소입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는 10억 2천만 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량 자원입니다. 승용차 한 대를 채울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옥수수의 양은 최빈국의 국민 한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과 같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최빈국과 식량 부족 국가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정당화 되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식량을 연료로 만든다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일본과 같은 수입 의존국들은 수입 전쟁을 야기시키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이오매스의 환경 파괴 가능성입니다. 전 세계를 가동하는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정작 지구온난화를 막는 필수적인 살민들을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브라질의 예를 들어보면 바이오연료를 위해 아마존의 세계 최대 공장을 2015년까지 건설한다고 합니다. 찬성론자들은 바이오연료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가 다른 식물의 성장을 통해 흡수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림이 줄어들고 연료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이 시점에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생각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는 선진국만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바이오매스 기술들은 선진국이 특허권, 지적 재산권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 중인 기술들도 나라별로 먼저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흐름은 바이오매스로 흘러가고 석유의 가공을 하는 선진국이 석유의 가공을 중단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어쩔 수 없이 바이오매스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이 특허권에 묶여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가면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며 결국 그 부담은 자국민들에 전가될 것입니다.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 자원이 된다면 개도국 국민과 극빈층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특허권을 가진 선진국들의 이익만 가져다주는 선진국만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팀评论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찬성 논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분뇨, 곡물, 음식 쓰레기와 같은 에너지원을 말하고요. 석유 대체 자원은 석유를 가공한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2차적으로 석유 자원을 산업에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근거로 넘어가자면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60불 정도에서 시작했던 원유 가격이 불과 5년 만에 110불까지로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은 바이오매스입니다. 한계 토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셀룰로스 원료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필요 양보다 5배, 6배 많은 셀룰로스 생산물이 존재하며 광물 자원들과는 다르게 지질학적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The New Biomass 86쪽부터 89쪽 있는 자료에서 발췌해왔고요. 또한 이렇게 효율성과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불모지 관리나 영양물질 투입 등의 간단한 작업과 최소한의 자본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기술 개발과 이윤상 창출이 가능하여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유 부족 사태를 대응하고 국가적인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넘어가자면 바이오매스의 대체와 활용은 국가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전망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청정 에너지 산업에 정착되고 바이오 기반 제조 시설이 정착되면서 녹색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매우 경쟁력이 높아 코카콜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0년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해서 약 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고 5만 배럴의 오일을 아끼는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이오 화학 에세이 나무에서 일는 플라스틱에서 발췌해왔고요. 이런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가진 바이오매스의 활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고 국가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석유를 대신하여 바이오매스를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면 2006년 영국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는 매년 전 세계 GDP의 5%에서 2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마주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매스의 활용도를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CO2 중립적이고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탄소 배출량을 60%가량 줄일 수 있다고 201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보고했고 또한 배출된 CO2가 다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다시 식물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순수한 CO2 배출량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매우 쉬운 분해가 가능해서 원자력의 이용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 보전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그 기본 성분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전분과 당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을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완벽하게 분해될 수 있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안전적이고 쉬운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화학산업의 원료물질을 석유에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진 바이오매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반대팀 교차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선팀에서 식량 자원을 식량 자원의 감소를 시키지 않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히 저희가 식량 자원을 감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식량 자원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식량 자원의 감소가 없이라는 뜻은 저희는 일단 석유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맞서서 저희는 바이오매스가 다른 수소연료와 같은 수소연료 같은 완전한 재생 자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식량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식량 자원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드칩과 같은 셀룰로스를 사용하겠지만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그럼 식량 감소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현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88%가 제1세대 바이오연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1세대 바이오연료는 식량 자원을 이용한 옥수수 아니면 사탕수수 아니면 콩 같은 작물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연료를 뜻하고요. 그럼 여기서 식량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량 자원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식량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량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고 식량 위기가 오는 것은 식량 자원 자체의 감소가 아니라 식량 자원은 균형적인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 자원이 제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네, 하지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불균형이 바이오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면 그게 분명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정하시죠? 여기는. 네,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 파괴에서 바이오연료가 CO2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하지만 CO2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이오연료를 해서 생산해낸 CO2를 다시 나무들이 빨아 흡수하기 때문에 중립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긴 하지만 그게 이런 나무 바이오연료도 역시 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 때문에 바이오연료에서 생산한 CO2를 바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바이오연료가 발생되는 CO2 때문에 환경 파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굳이 CO2가 아니라도 100% 바이오 디젤에서 일산화탄소가 석유 대비 50% 그리고 PAH가 20% 발생하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통계자료 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모르셨던 거죠? 네? 모르셨던 거죠? 저희는 어느 정도는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네, 근데 바이오연료는 이 저희 수치에 대해서 모르셨던 거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던지는 건요. 여기서 석유 대비 50%라고 하지만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들에 비해서 많은 환경 파괴 물질들을 방출하고 있는데 CO2의 중립적인 입장, CO2도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CO2의 감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일산화탄소나 아니면 PAH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꼭 환경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바이오 연료가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들을 방출하면서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충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부차를 마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식량 자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현재 석유 가격은 폭등 중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석유 대체 가능한 재생 가능 자원이 있습니까? 네. 그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현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바이오 연료도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브라질 예를 들으신 것은 무엇이죠? 아까 브라질에서는 에탄올 바이오를 실험 근데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대체하고 있다. 반박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 통계자료 제시해 드릴게요. 브라질 세계지역연구센터의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에탄올 산업을 실용화시켰고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33%를 담당하면서 국가의 프로알프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따라 바이오에탄올이 국가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바이오에탄올 실용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일정 부분만 동의하는데 나중에 반박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까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석유 대체 가능한 당장의 대체 자원이 없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석유를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자원은 저희 석유를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이외에 다른 재생 가능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연료 역시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그럼 반박대 예시를 확실히 제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입장은 저희가 아까 이반이나 지금 교수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희는 그러한 대체 가능 자원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석유가 지금 폭등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간 단계의 물질로서 바이오매스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환경 파괴 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속적으로 석유를 사용했을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온실가스 양이 상당한 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재생 가능한 자원이 없다고 일정 부분 동의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바이오매스는 석유보다 60%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이오매스 몇 퍼센트의 바이오매스? 어떤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체로 통계를 냈을 때 석유 에너지가 전체로 내는 온실가스보다 60% 이하의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석유를 쓰는 것과 지속적으로 바이오매스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이분법적인 생각 같은데요. 그럼 반박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하나 지적해드릴 부분은 아까 브라질 아마존에서 세계 최대 공장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 파괴의 예시로 들으셨고요.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시를 들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 파괴의 논제 아래서 브라질을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석유 대체 자원으로 바이오매스라는 자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매스가 석유에 비해 60%가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 상황에서는 바이오매스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만을 위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CDM이라는 걸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니요. CDM이라는 걸 저희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교토 우정서에 따라서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CER이라고 자국의 부여장 감축량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제공하고 개도국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한 제도 아래서?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바이오매스가 현재 지구 전체에 균등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그게 산업화될 정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박 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지금부터 반대팀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쟁점인 선진국만을 위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반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한 선진국만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뜻은 선진국이 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뜻도 있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에너지 자원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네, 과테말라에서는 최근 유럽의 EU의 그 바이오 연료 목표치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 치안부대가 소수민족이 농사짓던 땅을 그 강제로 빼앗아서 그리고 그들 무력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바이오 연료를 재배할 토지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오매스가 녹색 에너지, 청정 에너지라는 선전 이면에 이러한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EU의 목표치가 10%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테말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토지 면적이 1,750만 헥타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 자원으로 채택되고 그리고 또 상용화되고 그런다면 더 많은 땅이 필요로 할 것이고 선진국에서 이를 개발도상국을 통해서 충족화를 하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국만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오연료에 대해서 석유 아니면 바이오연료 이렇게 말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개발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자원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 역시 그중에 바이오매스 역시 그중 하나의 자원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석유 자원의 문제점을 강조하시면서 그게 안 되니까 바이오매스를 선택해라. 이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바이오매스 대신에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방향에는 해양 에너지가 있는데 해양 에너지는 기존의 파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바다에 태양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그 지구에 있는 바다가 지구 전체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태양열로 쓰면 우리나라 석유를 대체해서 많은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연구는 초기 단계이지만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역시 바이오 연료 역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초기 단계에 있는 대체 에너지 연료들을 제시하면 꼭 바이오 연료만이 석유 대체 자원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는 아까도 말했지만 산림 파괴 같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친화적이기보다는 그 산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조차 흡수하지 못하는 결국 악효과만 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팀 반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석유와 바이오매스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까 해양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저의 입장은 현재 당장 석유 가격이 폭등 중이고 석유의 가치 연수가 5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인데요.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미 대체 에너지 자원은 뭐 수소 연료 아니면 태양에너지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옵션은 많지만 그 중에서 당장 하나라도 당장 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체 에너지 자원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태양광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의 5% 정도만의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적어도 30% 이상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수소 연료와 같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전에 이런 현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석유 가치 연수가 줄어들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현 상태에서 바이오매스가 석유 대체 자원으로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성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이 선진국만을 위한 자원이란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요. CDM이란 것은 청정개발 체제입니다. 물론 아까 선진국만을 위한 자원이란 뜻은 선진국에 의해서 모든 자원이 독점되고 또 그것이 독점이 돼서 뭐 바이오 플랜테이션과 같은 다른 나라의 그런 토지를 약탈하는 문제까지 일으켜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는 일단 과테말라 예시를 들으셨지만 그러한 문제는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큰 오류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청정개발체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선진국이 바이오매스 자원과 같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준다면 로열티 대신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진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은 단순히 식량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같은 기술을 공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개발도상국은 단순히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석유 산유국에 의존하는 그런 현 상태의 역학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식량 자원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또한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단순히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완벽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이유도 당장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이 많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또한 추후에 산유국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바이오매스를 독점하는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국가들에게 단순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산성 측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체 자원화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매스를 경작하기 위해 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토지 문제는 저희 먼저 불모지를 개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합성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환경 오염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천연 영양 비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반박도 빨리 들어가줄게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청정 개발 체제나 아니면 국가적인 제도를 하지만 국가적인 제도 이런 거, 그러니까 황부지 그런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과테말라의 사례가 무렵에 바이오 붐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네. 근데 또 아까 전에 일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분이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과테말라 그분들 그 피해 당하신 분들과 또 이미 다른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개도국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도국에서 석유 자원을 저의 교차도 사실 아닙니다. 황부지를 개발해서 충분히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테말라의 사건은 그러니까 국가 치안 부대가 개입된 문제로서 이후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국가 치안 부대
합력했다는 건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빈 토지를 개발해서 바이오 연료를 목표치를 충당하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까 그 예로 방패발레 사건 또한 그런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하고 인간을 무시한 이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이오매스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보다 더 많은 환경 물질을 배출하신다는 사실 아까 인정하셨죠? 인정하시나요? 뭐에 인정하시나요? 뭐에 비해서?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 같은 자원에 비해서 네, 일부 인정하는데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부 인정한다는 것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로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생분해되는 것은 맞지만 그 플라스틱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발산해냅니다. 찬성팀은 바이오매스가 석유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바이오매스는 다른 대체 에너지들보다 훨씬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이외에도 석유를 대체할 만한 자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그렇게 큰 기회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 토지 황폐화,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농지, 그러니까 에그플레이트 이러한 문제들을 다 그냥 감수하고 가지고 다른 대체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또 재생 가능한 재원 상황이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맞습니까? 식물체를 소모시켜 연료를 생산하고 그런 이산화탄소를 다시 식물체가 광합성한다는 논리인데 맞습니까? 그것도 네. 있었고 다 설명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 설탕을 추출한 설탕수수는 동물 사료로 판매되고 식용으로 사료하기 어려운 당밀은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사용되고 또 거기 묻혀있는 석회는 토양 대량주를 판매하고 같이 결론만 운송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생산 과정 하나하나에서 모두 다 에너지를 충출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다른 형태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하지만 저희는 맥락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온실가스, 그러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온실가스를 더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더 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키는 그런 것을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성팀 교체로서 사용 시작하겠습니다. 옥수수 사탕수수가 대부분의 연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식량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셀룰로스나 오드축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 시켰을 때는 바이오매스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상용화 기간에 맞아, 네, 말씀해 주시고요.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CDM 체제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혹은 반박하실 게 있으시다면 아까 CDM 체제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너무 빠른 속도와 그런 다시 좀 네.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도국들이 지금 인프라나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의 기술이나 인프라적인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선진국들은 감축량을 기존의 교토 의정서라든지 그런 환경 협약들에 이용돼서 약속된 감축량을 채울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개도국들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면 개도국은 도태되지 않고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일부 동의하지만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아주 반박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직접 재산분들과 그런 독점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재 기온과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용화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첫 번째 토론자께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상용화가 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셀 에너지라는 그렇다면 반대측 토론자랑 약간 의견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없다는 네.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양 에너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발전되는지 지금 현재 상용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나중에 보시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른 대체 에너지들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자체는 전 효율성의 5%밖에 안 되고 그것을 개발 30%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몇십억의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태양광 에너지나 뭐 아직 반대쪽 토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 에너지가 아직 사경화가 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저희는 예를 한 가지 들게요. 등용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역 중심 개발을 통해서 우드 펠렛으로 보일러를 돌리고 있고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발전된다면 바이오매스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단점들과 치명적인 그런 지속적인 일단 저희가 그거 단점을 거의 다 반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테말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석유 자원으로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과 수많은 분쟁들 그리고 혈투들을 그런 혈투들을 비교했을 때 바이오매스 전쟁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지금에서도 이렇게 저희랑 약간 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네. 같고요. 더욱 설명을 듣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 현재되어 있는 석유 자원에 비해서 비교적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그런 자원 불분배 현상에 대해서는 해결이 돼서 국제적인 분쟁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고 많이 의존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바이오 산업 발전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바이오 산업 자체라는 것이 단순히 화학 산업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른 산업에도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고 대체 에너지 산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과도기적 단계로 큰 발전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대팀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 첫 번째 쟁점은 식량의 자원화에 대한 식량 감소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의 80%가 넘는 그 바이오매스의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1세대 바이오매스인 식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2세대 아까 말씀드린 우드칩이나 2세대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모두 다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 이것들이 제대로 상용화될지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태양 에너지나 셀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쟁점은 바이오매스의 환경 파괴성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물러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환경 파괴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을 대체하여 할 때 어느 정도 감소 효과는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한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기회비용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시한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연구 비용, 그런 계속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기회비용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전할 시간에 다른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 쟁점은 선진국을 위한 바이오매스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바이오매스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의해 아까 CDM 그런 체제로 의해서 종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를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굳이 막 먼저 로열티라든지 그런 지적재산권들을 먼저 가지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이익을 더 가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분발을 마치겠습니다.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점을
정리하기 전에 현 상태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다 기후변화 원료 가격 폭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미 조금은 상용화가 돼가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큰 이득을 받고 우리나라 및 국내외로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저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바이오매스가 없어질 때까지 고갈될 때까지 쭉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대체 미래 수소 에너지나 핵융합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들이 자리 잡기 이전에 석유 자원이 지금 없어지는 상태에서 50년 가치 연수가 50년이 남았지만 원료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자원으로 바이오매스가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반대측 논점에 따라서 반박 및 요약으로 지금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량 감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셀룰로스 우드칩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발에 2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근거를 전혀 볼 수 없었고요. 또한 다른 나라들이 지금 활용화시켜서 발전을 시킨다면 충분히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 나오는 맥킨지사에서 예를 들어 시장 규모를 1650억 달러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전망 상황을 봤을 때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성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기후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줄일 수 있다는 것에서는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석유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혹은 지금 5%도 채 안 되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바이오매스가 훨씬 더 효율 면에서 더욱 높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에너지도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기 전개라고 하셨듯이 과도기적 단계에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세 번째, 선진국만의 자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CDM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희는 선진국들도 감축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센티브로 작용해서 오히려 더 도움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과테말라 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이 비교적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 자원에 이루어지는 전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상용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 등용마을이라든지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말해주는 브라질 공장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팀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팀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계약하는데 자꾸 대안으로 황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황무지를 활용해가지고 선진국들이 그 할당을 채울 수 있는 개도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CDM을 자꾸 제시하는 것은 두 의견 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CDM이 선진국의 에너지 자원, 선진국만을 위한 에너지 자원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시스템이 존재가 하고 그것이 실행된다면 당연히 이건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현재 특권권을 가지고 있는 건 선진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면 당연히 특권권자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우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로열티 같은 문제죠. 그리고 상용화가 가능한 에너지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의 말은 석유 대체 자원에서 석유를 한 가지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지 상용화 가능한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태양광과 같은 문제로만 대체 에너지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는데 풍력 에너지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다른 에너지원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찬성팀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잠깐 쓰려고 그리고 석유가 도달되기 전까지 잠깐 쓰려는 자원으로만 개발하려고 하시는데 세계적 자원의 프로젝트에서 잠깐 쓰려고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G20 개최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나라로서 선진국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가져야 되는데 과테말라의 사례, 그 개발도상국의 사례 이걸 일부 피해로만 보고 바이오연료를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불과 50년 전에 저희들의 실정 자체를 망각하는 되게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바탕으로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량 자원화, 환경 파괴, 그리고 선진국만을 위한 자원 이 세 가지 문점을 들으셔서 찬성 측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 일단 식량 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드칩이 20년 동안 걸린다는 것은 아까 첫 번째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없는 사실이고요. 이미 저희는 등용마을이라는 사례를 제시했는데 등용마을은 이미 5년 전부터 우드칩을 사용해서 직접 보일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드칩이 상용화가 안 됐다는 것은 그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자료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환경 파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느 정도라도 석유 대체할 때 바이오매스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당장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모두 어느 정도라도 감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날씨로서 그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당장 상용할 수 없는 대체 자원들을 계속 열거하시면서 바이오매스는 그런 대체 자원에 비해서 완벽하게 지구 온난화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서 그런 바이오매스에 반대하신다 이런 식의 논리를 들으시면 당장 어느 정도라도 감소해야 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바이오매스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만을 위한 자원이고 선진국이 독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CDM을 강조드리고 있고 아까 황무지와 CDM 못 쓰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황무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CDM을 활용하는 제도 이 방안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대안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고요. 계속 그 형태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분법적으로 우위와 열의를 단정 지으셨어요. 선진국들은 우위에 있을 것이고 개도국들은 열의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 예를 직접 들으셨듯이 브라질은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2위의 에탄올 생산 국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정 짓는 것이 오히려 입법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연료를 잠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현 상태에서 석유 가치 연수가 5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태를 가만히 손 뻗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이오매스마저 그런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개도국으로서도 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마지막 초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경기는 끝내고요.